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물관 에너지띠아 반도체 문제풀이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유형들은 저번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 대부분의 유형들은 pn 접합 다이오드를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X라고 뚫려 있으면 얘가 P형인지 N형인지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추론을 해야겠죠.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통해서 추론을 하고 P형인지 N형인지를 배열을 해주면 되는 문항인데,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PN 접합 다이오드가 하나가 나왔다면 이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요? 두 가지겠죠. 어떻게? 이쪽이 P형이고 N형이던가 N형이고 P형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PN 접합 다이오드가 두 개 나왔어요. 두 개. 그럼 이때는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가지죠? 이때는 네 가지가 됩니다. 그렇겠죠? 2의 제곱이니까. 그럼 PN 접합 다이오드가 만약에 3개가 나왔다면 8가지가 될 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PN 접합 다이오드가 4개가 나왔다면 경우의 수는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4개를 다 추론하게 시키는 문항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조건을 줍니다. 이렇게 4개를 비워놓은 다음에 이런 결과,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조건이나 결과를 통해서 우리한테 일정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럼 그 힌트를 통해 경우를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 16가지를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줄여가고, 그럼 경우의 수가 적어졌겠죠? 그 적어진 경우의 수를 가지고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경우랑 저런 경우.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경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줄어들지 않는 문제들도 있어요. 조건을 좀 적게 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결과값을 적게 줌으로써 경우의 수가 많은 8가지에서 4가지 정도 되는 문항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의 경우는 이걸 그냥 무지성 대입하는 게 아니라 가장 확률이 높은 방향, 가장 그럴싸한 것, 가장 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먼저 설정을 해두고 그걸로부터 찾아가게 되면 이렇게 8가지, 4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보지 않고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가장 높은 방향으로부터 확률이 낮은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경우의 수를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생명하고 화학 과목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찾는 게 어려운 건데, 이제 이 파트가 PN 접합 다이오드, 즉 에너지띠랑 반도체에서는 이 관련된 유형이 난이도가 저는 중 정도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가면 생각보다 문제가 상당히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 문제도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A는 도체 혹은 절연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PN 접합 다이오드인데 이 X가 N형 반도체나 P형 반도체 중 하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했죠? 스위치를 닫은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지 관찰한 후에 A를 B로 바꾸어서 관찰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전지의 연결 방향을 반대로 해서 다의 실험을 반복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우선 다에서는요, 전류가 흘렀고 전류가 흐르지 않았죠. 그쵸? 그 얘기는 일단 도체라는 거예요. A는. 왜 그렇죠? 내가 만약에 절연체였으면 A 실험에서는 절대로 전류가 흐를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전류가 흘렀다는 거는 이 다이오드 또한 순방향이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X가 P 그리고 여기는 N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A가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다이오드랑 그리고 이 고체 A가 모두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순방향 도체라는 걸 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라에서는 어때요? 라에서는 전지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얘가 도체여서 전류가 흐를 것 같지만 여기 역방향 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B 같은 경우는 어떻죠? B는 여기 절연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오드가 순방향이든 역방향이든 상관없이 전류는 모두 흐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온 거예요? 얘가 PN이거나 NP거나 얘가 도체거나 절연체거나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파생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경우의 수를 줄여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전류 흐름이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라지 X, X는 P형 반도체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전기 전도도는 A가 B보다 크다.
A가 도체였기 때문에 B보다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2개와 동일한 저항 ABC 그리고 전지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 A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나와 있죠. 그렇다는 건 내가 여기서부터 플러스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따라서 X가 P가 되고 그 아래 거는 N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렀겠죠. 근데 X랑 Y는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Y는 N형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역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전류가 만나서 다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기억, X에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 P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Y는 P형 반도체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은 이것도 이제 저번 시간에 풀었던 것처럼 중학교 회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전류의 세기는 B랑 C에서 어디가 더 크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분기점 갈리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간 거는 B를 거쳐서 내려가게 되고 여기는 A랑 C를 거쳐서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아래로 내려간 전류는 저항을 하나만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 전류는 저항을 2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저항이 이쪽이 더 2배가 크겠죠. 여기는 ER, 여기는 R.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전류의 세기인데 전압은 내가 여기서랑 여기서 전위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압이 같아요. 이 B에 걸리는 거랑 AC에 걸리는 전압이. 그럼 전압이 같은 상황에서 V는 IR이니까 저항이 작은 쪽이 전류가 세집니다. 따라서 B를 통과한 전류는 더 강한 거죠. AC를 통과한 전류보다. 그럼 따라서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는 참이 되는 거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봤을 때는 A랑 B랑 C 세 개의 PN 접합 다이오드 LED가 배열이 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추론하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만 봤을 때는 경우의 수가 8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이 문제에 있는 조건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줄여가는 거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X는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 중 하나라고 나와 있으며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는 LED가 2개 켜지고 그리고 B에 연결할 때는 LED가 1개 켜진대요. 그러면 A에 연결했을 때 2개가 켜진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일단 얘는 무조건 PN 이 순서로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NP라면 어때요? 이렇게 흐르든 아니면 위쪽으로 흐르든 절대로 여기서 전류가 흐를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내가 A에 연결했을 때 아무튼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B는 PN 이렇게 배열이 되는구나. 그럼 경우의 수가 이제 4가지로 줄어든 거죠. 이거와 이것만 맞춰주면 되니까. 그쵸? 근데 B에다가 연결했을 때는 하나가 켜진대요. 그럼 내가 만약에 B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여기가 PN이었다면 그럼 무조건 2개 이상이 켜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에 연결했을 때 하나 켜졌다는 거는 여기가 바로 NP가 된다는 거고 여기는 PN이 된다는 거죠. 한 번에 2개 다 알아냈네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한 가지로 확 줄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A에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2개가 됐던 거야? 이렇게 C랑 B에 켜지는 구조가 됐던 거고 B에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C에서만 켜지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LED가 각각 2개랑 1개가 켜진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기억 X는 P형 반도체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S를 A에 연결할 때 B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A에 연결하면 B에는 순방향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S를 B에 연결할 때 C에서 P형 반도체의 양공은 접합면에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걸려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B에 연결했을 땐 C에서 순방향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겠네요. 그럼 정답이 3번이겠죠?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무려 4개나 남아있습니다. 4개.
근데 A에 연결했을 때 A랑 D가 켜진다고 했으므로 그러면 A에 연결을 한다면 전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때 D랑 A가 켜지려면 PN, PN 이 순서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4가지로 확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B에 연결했을 때는 어때요? B랑 C가 켜진대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B랑 C에서 켜졌다는 거는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이제 한 가지로 딱 확정이 난 거죠.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볼까요? X는 N형 반도체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Y에는 B에 연결했을 때 Y에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와 B에 연결했을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자,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A에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저항에서. 그리고 타고 들어가겠죠? A 쪽으로. 그 다음에 B에 연결했을 때는 어때요? 얘는 위쪽으로 가서 B를 통해서 이때도 저항에서 왼쪽으로 그 다음에 다시 B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A로 흘려주나 B로 흘려주나 어때요? 저항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마치 직류 회로처럼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겁니다. 그럼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보충 설명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처럼 여러 개의 PN 접합 다이오드를 추론하는 문제. 그래서 제가 이것도 설명드렸죠. 4개의 PN 접합 다이오드가 나오면 경우의 수는 16가지가 나올 수 있다. 물론 이거는 16가지를 다 찾지 않고 바로 체크가 가능했지만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를 어느 정도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확률이 높은 것부터 살펴봐라.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이 확률이 높은 상황인지 그걸 지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 높은 걸 찾기 위해서 정류회로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디귿 같은 경우 푸실 때 내가 스위치를 A에 연결하든 B에 연결하든 이 저항에서 방향은 어땠죠? A에 연결하는 경우도 B에 연결하는 경우도 둘 다 전류가 왼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교류 전원을 설치를 해놓더라도 항상 이 저항에는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이런 거 우리가 정류회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 주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 흐르도록. 자, 그럼 제가 이거를 또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교류 전원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왼쪽이 플러스가 되고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쭉 흐르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가겠죠. 전류가.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려주시면은 시계 방향으로 가다가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쭉 통과해서 한 바퀴를 돌아오겠죠. 그럼 반대로 왼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오른쪽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에는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를 테니까 여기서는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 방향으로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참고로 이 화살표 방향이 순방향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쭉 가서 위쪽으로 통과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이 두 번째 경우도 두 번째 상황도 아래로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항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이런 교류 전류의 경우에도 이 저항에서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걸 정류회로라고 부릅니다. 이런 회로를.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또한 정류회로를 이용한 것이고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PN 접합 다이오드가 4개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정류회로가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부터 출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이 정류회로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게 가장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이 정류회로로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게 안 맞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정류회로 같은 경우는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경로를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약간 지그재그 이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위로 가는 리을자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노란색으로 그리더라도 쭉 가서 얘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넘어가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A에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에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B에 연결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좀 기억하신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그럼 실제로 정류 회로가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볼까요? 이거 방금 제가 그렸던 형태랑 굉장히 유사하죠. 자, 그래서 A에 연결했을 때는 전구에 불이 켜지고 그리고 X는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가 A에 연결했을 때 왜 불이 켜질까? 이렇게 전류를 따라가다 보면은 일단 D에서는 역방향이니까 C로 갔겠죠. 여기가 P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갔겠어요? 내가 얘가 뭔지 모르지만 브릿지 정류회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B에다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 내가 아래다가 A에 연결했을 때는 이 방향으로 흐른 거고 그럼 또 감이 오시죠? B에 연결했을 때는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될까요? 그러면 이 전구에서는 둘 다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른 거죠? 왼쪽 방향으로 흘렀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억,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C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A에 연결하면 C에는 순방향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X는 P형 반도체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전구의 불이 켜지고 심지어 전류의 방향이 같다는 것도 체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굳이 뭐 X가 뭐라면 Y가, 그러니까 X가 뭐 P라면 N이라면 이렇게 하나씩 따지지 않고 그냥 바로 처음부터 정류 회로라면? 이라고 생각하고 푸니까 모든 조건에 위배되는 게 없었다는 거고 그게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 문제 답은 3번이고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류전원 2개, 스위치 S1과 S2, PN 접합 다이오드 A와 그리고 그 A와 동일한 다이오드 3개 저항 검류계로 회로를 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S1을 A나 B에 연결을 하고 S2를 열고 닫으면서 눈금을 관찰한 거래요. 검류계에 대해서. 근데 얘를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이 A에 연결한 경우에 S2를 열고 S1을 A에 연결한 경우는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죠. 근데 나머지 것들의 방향이 어때요? 동일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문제 또한 정류 회로가 아닐까? 다 같은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럼 얘는 왜 안 흐르는 거겠어요? 내가 이 S2를 열었을 때 이 부분에 전류가 끊겨 있기 때문에 안 흐르는 거고 나머지는 정류 회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배열을 해줄 수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A에 연결했을 때 만약에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요렇게 지금 잘 따라와 보세요. 요렇게 흐르던가 아니면 이 위쪽으로 흐르던가 둘 중 하나라는 건데 얘는 위쪽으로 흘러야 돼요. 이렇게.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아래쪽으로 여기가 PN이었다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S2를 열고 닫는 거랑 상관이 없이 둘 다 전류가 흘러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A에 연결했을 때 그때 S2가 열려있으면 전류가 안 흐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S2가 열려있을 때는 이쪽으로 전류가 못 지나가기 때문에 순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전류가 흐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랑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맞는지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확인했죠? 그럼 이번엔 A에 연결한 다음에 닫았을 때 어떻게 되죠? 닫았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쭉 가가지고 여기로 가서 내려가죠. 그러니까 니은 방향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통과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가능한 거고. 그럼 이것도 한번 방향이 둘 다 니은인지만 체크해보면 되겠죠. 자, S1을 B에 연결했을 때는 이 방향으로 흘러서 어떻게 돼요? PN 통과하고 내려가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PN 통과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S2가 열려있거나 닫혀있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니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걸 확인이 가능하고 그럼 이 그래프는 진짜로 정류 회로를 나타냈었구나. 이 표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 X는 N형 반도체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S1을 A에 연결하고 S2를 닫았을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동그라미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 되겠죠.
디귿 S1을 B에 연결하고 S2를 열었을 때 A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B에 연결하고 이거 열었을 때랑 닫았을 때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튼 간에 A에는 역방향이 흐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내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A에서는 순방향이 흐르겠죠. 그럼 디귿은 틀린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A에 연결했을 때 이 LED에 빛이 방출했고 B에 연결했을 때 또한 이 LED에 빛이 방출했습니다. 그럼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렀다는 거겠죠? 어떻게 된 걸까? 얘는 마치 우리가 정류 회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가 전구가 있는 게 아니라 LED가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빠져 있고 전원 장치가 안으로 들어간 케이스네요. 그럼 아무튼 내가 결국엔 이것도 이 LED에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만 설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빠져나왔겠죠? 자, A에 연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에 연결했을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가 PN이 되겠죠? 여기도 PN으로 배치해 주시면 이렇게 가서 쭉 올라와서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B에 연결했을 때는 어때요? 그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거기가 PN이 되고 전류 잘 흘렀고 쭉 가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A, B, C, D가 어떤 반도체인지 찾는 건데 A도 P, B도 P, C도 P, D도 P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류 회로의 특징을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별로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도 지금 결과를 보면요, 기역에 연결하고 S2를 열었을 때는 흐르지 않았지만 나머지 세 결과는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C에서 D 쪽으로.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 회로는 정류 회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A에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A에 연결했을 때는 여기가 PN, 이쪽이 PN이 된다는 거고, 그럼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리고 B에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흘러갔다는 게 된다는 건데, 근데 내가 B에 연결했을 땐 사실 얘가 열려있으나 닫혀있으나 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어차피 흐르기 때문에 얘는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따라서 열었을 때랑 닫았을 때 둘 다 전류가 흐르는 이 니은이 바로 B가 되는 거고, 얘가 A가 되는 거죠. A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위쪽으로 전류가 간 다음에 이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얘가 열려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거든요. 그럼 A랑 B 이렇게 매칭 시켜줄 수가 있고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X는 N형 반도체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B의 B의 연결은 기역에 해당된다. 맞나요? B의 연결은 니은에 해당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디귿 S1을 A에 연결하고 S2를 닫으면 A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자, A에 연결하고 닫으면 그러면 여기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맞는 거죠.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됩니다. 3번이죠? 다음 문항 풀어볼게요. 자, 370번 문제는요, 그림을 보시면 전원 장치에서 전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은 위쪽이고 여기는 아래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한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간에 한번 뒤집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두 가지를 진행하는데, 첫 번째는 스위치를 닫은 다음에, 그리고 한 번은 스위치를 연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 저항에 찍히는 전압을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관찰을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관찰이 됐대요. 그럼 내가 초반 부분은 어때요?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래로 간 게 좀 양상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여기선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데 얘는 뒤집혔고요. 마치 정류회로처럼. 그리고 얘는 아예 흐르지 않았어요. 이건 왜 안 흘렀을까요? 마치 스위치에 의해서 전류가 차단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스위치를 열고 실험한 거를 리을이라고 가정하고 가장 확률이 높은 거에 매칭을 시켜놓고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한번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위치가 닫혀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PN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PN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이쪽이 플러스일 때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저항에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얘가 플러스가 됐을 때는 결과가 어때요? 정류 회로처럼 여기도 같은 방향으로 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그럼 이때도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았을까?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고? PN이 돼야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PN이 돼야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통과해서 실제로 전류 오른쪽으로 흐르고 저항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내가 이 스위치를 열었을 때 이 니은처럼 그래프가 형성되는가 그것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럼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플러스가 여기라면 그때는 스위치의 유무랑 상관없이 똑같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여기가 플러스가 됐을 때는 어때요? 그때는 이렇게 전류가 잘 진행하는 듯 싶다가 스위치 때문에 안 흐르기 때문에 끊겼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 가장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예측했던 게 실제로 맞았다는 게 된다는 거고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은 다의 결과이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다에서 0에서 t까지 전류의 방향은 B 검육의 A이다. 맞을까요? 자, 0에서 t까지는 하얀 색깔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라에서 t에서 et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x에는 순방향이 걸리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아니죠. 이때는 여기서 역방향이 걸리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을 한번 봐볼까요? S1과 S2를 모두 열고 관찰을 했더니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S1만 닫았더니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고 그 다음에 라에서는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꾼 다음에 S1과 S2를 모두 닫고 검유계를 관찰했더니 전구는 켜지긴 하는데 방향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 S1만 닫았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S1 닫았을 때 PN이죠. 먼저 가정해보세요. 가정. 여기가 PN이고 여기는 이렇게 됐었다면 어땠을까? 그럼 이때 C에서 D로 흘렀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위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흐르면 되고 아래로 갔다고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내가 지금 이 다에서는요 여기가 끊겨 있죠. 그러면 위로 흐르는 경우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얘가 가능하려면 전구에 불이 켜지려면 B가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여서 아래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었다는 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AB의 직류 전원, AB를 직류 전원의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서로 바꿨대요. 즉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1과 S2를 모두 닫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S2 닫혀 있으니까 전류 흐를 수 있고 그럼 따라서 방향은 그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고 당연히 전구는 켜질 수밖에 없겠네요. 기억, Y는 P형 반도체이다. Y는 P형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A는 플러스, 나에서 A는 마이너스죠. 처음에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반대죠. 그럼 이것도 문제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이거는 이제 광다이오드 관련된 문항이죠. 샘물에서는 한 문제 정도 제가 수록을 해놨었는데 여기 이제 두 문제 수록을 해놨습니다. 봐볼까요? 얘가 이제 광다이오드가 되고 얘는 발광다이오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 읽어보시면요 B만 켜졌대요. B만. 그 얘기는 여기는 순방향, 여기는 역방향으로 걸려있다는 거니까 전압이 그럼 전류가 요렇게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PN이고 얘는 역방향. 그렇다는 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렀다는 거는 전자는 이 방향으로 튀어나왔다는 게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가 N형, P형이 된다는 거죠. 기억, X는 P형 반도체이다. 틀렸습니다. 니은, AN은 역방향 맞습니다. 디귿, B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지금 B는 순방향이기 때문에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가 서로 만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빛을 비췄죠. 태양전지.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근데 LED에서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도체 B는 P형, 그리고 반도체 A는 N형이 된다는 것도 체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억, 태양전지 안에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A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태양전지 저항 거쳐서 LED까지 가기 때문에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반도체 A는 P형 반도체가 아니라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문제를 풀어봤는데 저번에 풀었던 유형보다는 확실히 오늘 풀었던 게 좀 어려운 부분,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정류회로의 특징을 이해하고 문제를 푼다면 경우의 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중2라고 문제 난이도를 설정했지만 우리가 이런 특정 규칙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하급 난이도로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잘 유의해서 학습해 주시면 이 파트에서는 틀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좀 연습을 해주시고 전기 파트는 다 끝나고 다음 시간에 자기 파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